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MP 머티리얼즈, 심층 분석, 지정학적 풋옵션과 밸류에이션 포렌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2025년 11월 11일자 자료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업 분석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맞아요. 히토류라는 이 전략 자원을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한 기업이 어떻게 단순한 말에서 킹메이커로 변모하는지 그걸 추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보고서 읽으면서 받은 첫 인상이 이건 주식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거의 첩보 영화 시나리오 같다는 거였어요. 하하, 첩보 영화요. 네, 그냥 표면적인 재무제표만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국 정부의 어떤 거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MP 머티리얼즈는 그냥 변동성 심한 광산 회사인가? 아니면 사실상 미국 국가 안보의 일부가 되어버린 전략 자산인가?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인 셈이네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보고서를 통해 MP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우리는 히토류 하면 을의 중국을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데 이걸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그렇죠. 지난 한 30년간 서방 세계는 정말 안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85%, 그리고 F-35 전투기부터 전기차 모터까지 이 모든 것의 심장인 영구자석 제조의 90% 이상을 장악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으니까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바로 그거죠. 마치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수도관의 밸브를 그냥 남에게 맡겨버린 꼴이었죠. 그러다가 그 밸브가 이제 잠기기 시작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정적인 변곡점은 2024년 말이었어요.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거죠. 아하. 이때부터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분석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중국 가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진영 가격이라는 새로운 가격 체계입니다. 자유진영 가격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더 비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겠죠?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중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거된 안정적인 공급망에 지불하는 안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이 거대한 균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생산업체 MP 머티리얼즈라고 딱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그렇게 자유진영 가격과 중국 가격으로 나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MP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셈인데 이걸 그냥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보고서에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부터 좀 비범한 법안이 등장하는데요. 하하, 네. 이 법안을 통해 미 국방부 DOD가 MP 머티리얼즈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 조성자로 등판하게 됩니다. 시장 조성자요? 그건 거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만든다는 의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바로 가격 하한선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가격 하한선이요? 네.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중국 내 히토류, 그중에서도 자석의 핵심 원료인 NdPr 가격이 킬로그램당 6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60달러.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MP 머티리얼즈와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킬로그램당 110달러를 보장해주기로 합니다. 잠시만요. 110달러요? 시장가가 60달러인데 그건 거의 2배잖아요. 이건 무슨 보조금 수준이 아니라 거의 특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보고서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풋옵션이라는 개념으로요. 아, 풋옵션. 네, 주식시장에서 풋옵션은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잖아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나는 약속된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손실 하한선이 딱 막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한테 너희 히토류 가격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아무리 폭락해도 우리는 무조건 킬로그램당 110달러에 사줄게 라고 보증수표를 써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자재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인 가격 변동성을 국가가 완전히 제고해준 셈이죠. 심지어 국방부는 MP의 우선주를 매입해서 15% 지분을 확보하기까지 합니다. 와, 사실상 준공영 기업으로 만들어서 절대 망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준 거죠. 과거에 몰리코프라는 미국 히토류 기업이 중국의 가격 공세에 못 이겨서 파산했던 그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고서에서 발견한 아주 재미있는 디테일이 생각나네요. MP 머티리얼즈가 어느 순간부터 투자자 발표 자료에서 미 국방부를 Department of Defense가 아니라 Department of War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 네. 저도 보고서 읽다가 이거 오타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고서는 이걸 아주 의도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던 옛 명칭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걸 굳이 다시 꺼내 쓴다는 건 히토류 확보가 더 이상 평시의 상업적 과제가 아니라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는 전시 준비 태세의 일원으로 격상되었음을 시장에 알리는 뭐랄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와, 우리의 파트너는 그냥 정부 부처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 즉 풋옵션이라는 강력한 안전망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거 솔직히 재앙 수준입니다. 그렇죠. 숫자만 보면요. 매출은 전년 대비 15% 가까이 줄었고 순손실은 더 커졌어요. 이런 숫자 앞에서 미래가 밝다는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백미, 포렌식 분석이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끔찍해 보이는 숫자들이 사실은 의도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된 결과요? 일부러 안 팔았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매출 감소의 진짜 원인은 제품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회사가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과거 MP 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채굴한 히토류 정광, 그러니까 가공 전 원료 대부분을 중국의 성화 리소스라는 파트너사에 판매해왔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 사실상 미국 땅에서 채굴한 귀한 자원을 다시 중국에 넘겨서 부가가치를 올리게 해준 셈이죠. 그런데 3분기부터 이 판매를 완전히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채굴한 물량은 팔지 않고 고스란히 재고로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더 이상 귀한 자원을 중국으로 넘기지 않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거군요. 와 그건 정말 대담한 결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쌓인 재고는 회계장부상으로는 그냥 재고 자산으로 잡히지만 그 실체는 다릅니다. 실체는 다르다. 보고서는 이걸 악성 재고가 아니라 바로 다음 분기인 4분기부터 국방부와의 킬로그램당 110달러 계약에 따라 판매될 현금 등가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하. 낮은 마진의 원료 판매를 중단하고 곧 완공될 텍사스 공장에서 고마진의 금속과 자석으로 만들어 팔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비축인 셈이죠. 아하, 창고에 쌓아둔 벽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날짜가 찍힌 금괴였던 셈이군요. 겉으로 보이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기를 계산된 J커브의 저점이라고 분석합니다. J자 모양의 그래프처럼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깊게 웅크린 상태라는 거죠. 시장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전략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도약이라는 것, 즉 MP 머티리얼즈가 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완전한 미국 내 공급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보고서는 이걸 광산에서 자석까지, 즉 마인 투 매그네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3단계요? 1단계는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고 2단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 및 정제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핵심인데 텍사스 포트워스에 세운 인디펜던스라는 이름의 공장에서 이름부터 독립이군요. 네, 그렇죠. 이 공장에서 정제된 히토류 산화물을 금속과 최종 제품인 영구 자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3단계가 모두 미국 본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 세계의 또 다른 주요 히토류 업체인 호주의 라이너스를 보죠. 아, 라이너스. 라이너스는 호주에서 광석을 채굴한 뒤에 이걸 배에 실어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해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를 가로질러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제 공장으로 운송합니다. 유사시에 남중국해가 봉쇄되기라도 하면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MP 머티리얼즈는 그 모든 과정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즉 미군이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영토 안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외부 위협에 노출된 길고 취약한 사슬이고 다른 하나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요새 안의 폐쇄로 분셈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의 압도적인 우위가 MP가 라이너스보다 훨씬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질 법한 가장 큰 걱정거리, 이른바 테슬라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하죠. 테슬라를 필두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히토류를 쓰지 않는 모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이 거대한 요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서는 그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명확하게 반박습니다. 물론 히토류를 안 쓰는 모터, 예를 들어 페라이트 자석을 이용한 모터 개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물리법칙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네, 페라이트 자석은 히토류를 쓰는 네오디뮴 자석에 비해 자력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출력을 내려면 모터가 훨씬 더 크고 무거워져야 한다는 뜻이죠. 전기차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겠네요. 차가 무거워지면 결국 주행거리가 줄어들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안 그래도 주행거리 불안이 전기차의 가장 큰 허들인데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히토류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보고서가 인용한 2025년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모터 시장의 94.7%는 여전히 히토류 연구 자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94.7%? 국방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F-50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400kg 이상의 히토류를 대체할 물질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계약이 회사의 하방 리스크를 단단히 막아주고 테슬라 리스크는 과장되었다는 점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방, 즉 성장 잠재력을 열어줄 촉매제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보고서는 민간 부문 회사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국방부 계약이 아무리 든든해도 결국 기업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민간 시장의 성공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과의 5억 달러 규모 파트너십이 등장합니다. 애플이요? 이 계약은 금액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MP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검증해줬다는 상징성입니다. 애플이라면 품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회사니까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MP와 손잡고 개발하는 재활용 기술입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자석의 100%를 재활용 히토류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와, MP는 수명이 다한 아이폰이나 다른 전자기기에서 히토류 자석을 회수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자석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기술을 애플과 함께 완성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땅에서 새로운 걸 파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린 제품들 속에서 희귀한 자원을 다시 캐낸다는 거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소위 ESG 경영 트렌드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된 지금 이런 폐쇄 루프 재활용 시스템은 기업 가치에 강력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요소가 됩니다. 아, 중국처럼 환경을 파괴하며 히토류를 채굴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MP 머티리얼즈라는 한 기업을 통해 히토류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광산회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국방, 안보, 지정학, 첨단 기술, 그리고 재활용을 통한 ESG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촘촘하게 얽혀 있었네요.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이 아직 MP 머티리얼즈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요? 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이 기업을 변동성 큰 원자재 가격에 연동된 평범한 광산주의 잣대로 보고 있지만 그 실체는 미 국방부가 발행한 강력한 풀옵션을 보유한 방위산업체에 가깝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방 위험은 국방부의 110달러 가격 보장으로 굳게 닫혀있고 상방 잠재력은 전기차, 풍력터빈, 국방기술의 성장과 함께 활짝 열려있는 아주 비대칭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오해와 기업의 본질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격차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덮으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거죠? 오늘 분석은 철저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공급망, 요새를 구축하고 있을 때 과연 한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 자유진영 가결을 지불하고 MP 머티리얼즈의 새로운 고객이 되어 더 큰 연합을 형성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니면 그들 역시 우리도 우리만의 요새를 만들어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자의 공급망을 처음부터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이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